1964년 5월 29일 서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의 이름은 김민석이었죠. 칠삭동이로 태어나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어린 김민석은 방송국 뉴스 앵커를 꿈꾸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는 겁 많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스스로를 회고했습니다. 김민석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대학에 입학한 김민석은 전두환 정권의 폭압적인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험악했던 그 시절에 학생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이죠.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회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1985년 4월 3일 21세의 김민석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에 선출됩니다. 동시에 전국학생 총연합 초대의장에도 오르게 되죠. 1980년대 학생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의 위상은 단순한 학생 대표를 넘어섰습니다. 김민석이 기자회견을 하면 언론 관계자들이 몰려들 정도였죠. 그의 연설 솜씨와 리더십은 당대 운동권 여학생들의 우상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1985년 5월 23일 김민석의 인생에 결정적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배후 조종 혐의를 받게 되죠. 김민석은 최근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학년 의장으로서 농성 학생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하도록 요청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죠. 1985년 6월 7일 김민석은 체포됩니다. 1986년 징역 4년,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죠. 총 2년 8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김대중, 김영삼 두 야당 지도자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당시 김민석은 제도권 정치에 전혀 관심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훗날 그의 정치 입문에 중요한 계기가 되죠. 1987년 6월 29일 선언 이후 1988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89년 김민석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게 되죠. 1990년경 김민석은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92년에는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에 의해 발탁되게 되죠. 27세의 나이로 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서울 영등포구 을의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민주자유당의 나홍배 후보에게 285표 차이로 아깝게 낙선하게 됩니다. 이때 김민석은 이미 김대중 키드로 불리며 주목받는 젊은 정치인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김민석은 당선되게 되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서울 영등포구 을의 재출마해 신한국당의 최영환 후보를 꺾습니다. 당시 32세로 15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었죠.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기도 합니다. 미국 대학교 행정학 석사는 학업 목적을 넘어서 세계관 확장의 기회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선호하는 교육기관으로도 알려져 있긴 합니다. 여튼 그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겁 많고 내성적인 내가 험악했던 그 시절에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던 동력은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합니다. 1999년 홍콩 발간 영문 시사 주간지 아시아 위크가 선정한 아시아의 젊은 정치 지도자 20인에 포함되기도 했었죠.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은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 지도자 100인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김민석은 명실상부한 차세대 정치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2002년 김민석은 새천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됩니다. 의원직을 사퇴하고 3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맞서게 되죠. 하지만 153만 표 차이로 패하게 됩니다. 2002년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김민석에게 정치 생명을 바꾼 결정적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탈당하여 정문준 후보 지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김민석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회창 집권을 막기 위해서 탈당을 해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고 당에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정문준 후보가 대신 전날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자 다시 새천년 민주당으로 복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민석에게는 철새 정치인 김민세라는 오명이
따라붙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철새 정치인을 복당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비등했죠. 노무현 대통령은 훗날 자서전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해야만 이해창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신념과 충정의 발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 정치적으로 좋은 결과를 안겨주지는 않았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김민석은 낙선합니다. 2005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큰 타격은 2008년에 왔습니다. 11월 24일 그는 지인 3명에게서 7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됩니다. 김민석은 정치 탄압이라며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지만 결국 구속됩니다. 2009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확정받으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김민석은 사실상 정계를 떠나 있었습니다. 이 기간 그는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를 취득했고요. 미국 러트거스 뉴저지 주립대 로스쿨 법학 박사 학위도 취득합니다. 시간은 흘러 2015년이 되었고 2015년 복권된 김민석은 원외 민주당 대표를 맡습니다. 그리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6년여 만에 제1야당으로 공식 복귀하게 되죠. 김민석은 통합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포츠로 치면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복귀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백의종군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무기감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김민석은 민주연구원장을 맡으며 정책통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강조한 것이 포용 국가론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5월 민주연구원장직을 떠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뛸 수 있는 사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은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김민석은 서울 영등포구 을에 출마해 50.26%의 득표율로 당선됩니다. 18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하게 된 것이죠. 21대 국회에서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임명되게 됩니다. 김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본격적인 정치적 인연은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 본부장을 맡으며 이재명계 핵심 인물로 부상합니다. 2023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거쳐 2024년 총선에서는 상황실장으로서 총선 대승을 이끌게 됩니다. 핵심 참모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2024년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개 지지를 받아 수석 최고위원이 됩니다. 김민석은 2024년 8월 민주당 회의 석상에서 윤석열의 계엄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경고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김민석을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4선 의원이자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구체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내각과 국회, 국민을 잇는 조정자로 새 정부 통합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했죠. 6월 24일부터 25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은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 자녀 교육비 문제, 칭화대 학위 취득 과정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벌어들인 수입 5억 원에 비해 지출 13억 원의 차액 8억 원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초과된 지출 8억 원 가운데 2억 원은 아들 유학비 명목인 전처가 부담했습니다. 나머지 6억 원은 경조사비와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해 조달했다고 밝혔죠. 특히 아들의 미국 코넬대 유학과 관련해서는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반미주의자 논란에 대해서는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전임 총리와 같은 학교를 나왔고 미국 변호사 자격도 가졌다며 해명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26일 전국지표 조사에서 김민석 후보자 인선에 대해 잘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45%였습니다.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31%였죠. 김민석은 1964년 출생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61년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1980년대
학생운동 지도자에서 시작해서 정치 스타로 떠올랐다가 몰락과 재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민석은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각종 의혹과 해명이 오간 과정을 거쳤죠.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있고 김민석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